그래서 한일 분쟁이 일어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분명히 모나미 같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또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또 투자자분들을 안심시켜드리고 안전한 투자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걸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수혜주들. 좀 어떤 게 국가 있을까요? 경제는 그만 걱정하고 네. 이제 여러분의 계좌를 걱정해야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는 주식 전문가니까 그러니까 주식쟁이라는 말이 좀 저는 미운데 그렇죠. 주식쟁이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알려드려야 저희는 될게 이런 있죠. 위기를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죠. 네네. 항상 모든 시장 그래 왔고요. 네, 대응을 하셔야 이런 합니다. 한일 분쟁에 대해서 수혜를 보는 섹터가 있어요. 그쵸. 워낙 나고 있는 그 폴리이미드, 네, 불산화 반도체. 수소라든가, 네. 그다음에 에칭가스, 그쵸. 그다음에 레지스트 관련주들이 있어요. 네. 가장 먼저 큰 상승을 보였죠.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일단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볼게요. 일단 후성이라는 종목이에요. 네. 주로 불산 관련 제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큰 상승이 나오고 있고, 네. 근데 최근 상승 이후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7천억을 육박하는 좀 큰 회사고요. 네. 후성은 원래는 전기차, 그 다음에 신소재 관련 업체예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무겁고 좀 근무도가 많은 종목으로서 단기 상승은 나왔지만 지금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램 테크놀로지, 이 회사도 식가격, 네. 반도체 그 식각이라고 하죠. 네. 엣징이라고 하죠, 엣징. 네, 네. 그 관련 가스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하이닉스랑 거래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네, 최근 상승하고 있지만 다시 하락 흐름 나오고 있고요. 너무 많이 상승을 했었죠. 그렇죠. 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600억밖에 안 되는 작은 회사예요. 네, 네. 그래서 약간 관련주로 분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솔브레인. 네. 솔브레인은 좀 이 업계에서는 가장 큰 회사입니다. 네. 시총도 거의 1조에 이를 정도로. 그리고 지금 저점에서 거의 50% 정도 상승을 보여줬지만 네. 최근 다시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아무래도 너무 올랐다는 얘기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그렇게 생각보다 심각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 네. 그리고 이 회사들이 대체를 하는 건 아니에요. 솔브레인은 일본에서 불산을 수출해서 우리나라 업체에 납품하는 네네.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솔브레인도 어떻게 보면은 수혜가 아닌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자세히 보는 거죠. 보면, 네. 그래서 이러한 약간 냉정하고 합리적인 생각이 다시 시장에 들어오면서 약간 조금 정도 좀 식히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반도체 소재 관련주들은 뭐 이 정도를 일단 볼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다른 종목으로는 SKC450 PI, 그렇죠. 폴리이미드 필름 만드는 회사로서 뭐 국산화를 했다고는 하나 일단은 아직까지는 상승 흐름 크게 못 나오고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모나미와 같은 애국 테마, 애국 테마. 반일 감정에 관련된 테마들 네. 가장 힘이 좋았던 게 요즘 최근 하이트 진로. 그렇죠. 일본 맥주가 생각보다 점유율이 높았더라고요. 많더라고요. 저도 저도 몰랐는데. 수입 맥주를 좋아하긴 하지만 편의점에서 4개 10,000원짜리 사면은 그러니까요. 국산 거 안 고르잖아요. 저는 일본 맥주는 안 샀어요. 그래요? 일본 맥주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안 맞으셔서 안 사신 저는 거죠? 약간 바이젠 이런 걸 밀맥주를 네네. 좋아해요. 그래서 주로 독일 맥주를 사는데 일본 맥주는 잘 안 사는데 일본 맥주가 점유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높아요. 전 몰랐습니다. 저는 이제 마트를 좀 자주 가는데 원래 항상 뭐 그런 패키지라고 하죠. 그 모양이 너무 일본게 예뻐서 눈에 띄거든요, 사실. 근데 이번에 마트에 갔더니 다른 칸은 다 비어 있는데 일본 거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체감을 했어요. 불매운동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 맥주 대표적으로 아사히, 그쵸. 그다음에 삿포로, 기린, 그다음에 뭐 에비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 수혜주로 하이트 진로 지금 테라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본 수입 맥주의 수혜주는 하이트 진로가 아닌 다른 수입 맥주일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뭐 테라 뭐 맛도 괜찮긴 한데 다른 수입 맥주로 수요가 갈 수 있지만 약간 상징적으로는 하이트 진로가 상승하는 걸로 보이고요. 좀 신기한 흐름은 하이트 진로가 관련주가 우선주가 있고요. 우선주 B, 우선주 A 이렇게 있는데 오히려 우선주 홀딩스도 있고요. 이런 우선주가 더 상승이 잘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화이트 진로 자체가 이미 상승을 좀 많이 했고 시총이 1.5천억에 이른 흐름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종목을 좌지우지 하시는 분들이 약간 시총 작은 우선주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신 것 같고요. 약간 좀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투자 유의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모나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고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죠. 근데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아직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약간 쉬어가는 구간 나오고 있지만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신성통상. 네. 예. 그 유니클로. SFA라고 하죠. 그쵸. 예, 뭐 자라, 유니클로 이런 많은 업체들 있잖아요. 네. 뭐 에이세컨드라든가 네. 그런 거 탑 10을 만드는 회사가 신성통상이에요. 맞아요. 유니클로도 불매 운동이 좀 잘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유니클로 지금 장사 많이 매출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쵸. 그래서 아마 유니클로에서 지금 최근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할 거라고 해요. 장담하는데 할인 행사하면은 잘 팔립니다. 그렇죠. 네. 워낙 또 가격이 네. 낮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할인 행사하면 또 분명히 지금 그럴 수도 있겠죠. 유니클로 아마 할인 행사 이제 할 거예요. 네. 재고가 좀 남기 때문에 아마 할인 행사하면 또 미어 터지지 않을까. 예. 또 뭐. 그러니까 불매 운동의 한계고요. 참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는 유니클로의 대체제로서 네. 탑 10의 매출이 조금 그쵸.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네네.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애국주는 보통 좀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모남이나 신성통상이나 하이틸로 같은 경우에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뭐 국보라든가 네. 덕성. 네. 오늘 덕성 쪽 움직임이 좋네요. 그렇네요. 그다음에 뭐 남성. 그다음에 뭐 삼익 악기. 악기도 일본이 야마라든가 악기 업계가 굉장히 일본 업계가들이 유명한 데가 많거든요. 그쵸. 그래서 악기도 삼성 악기, 함익 악기 네네. 이런 걸로 약간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 밥솥, PM 풍년. 그다음에 뭐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동차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최근 큰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고 있어요. 네. 이런 거는 뭐 꼭 일본 차를 구매 안 한다는 측면보다는 좀 자동차 업종이 약간 바닥을 찍었다는 그런 느낌에서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경동 나비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실적으로 수혜주라고는 하지만 뭐 상승이 안 나오고 있죠. 그렇죠. 보일러 관련주로 린나이가 일본 관련 회사라서 네네. 반사 수혜가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생각보다는 강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애국 테마 일단 살펴봤고요.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탄소 섬유 관련주들. 탄소 섬유 관련주라는 거는 굉장히 찾기가 힘들어요. 탄소 섬유라는 예. 자체가 그렇죠. 좀 생소하죠. 예, 네. 철강을 대체할 강력한 인장 강도를 가진 섬유를 얘기하는데요. 네. 탄소 섬유 같은 경우에는 인장 강도는 강하지만 연성이 없어요. 한마디로 구부러지지가 않고 네. 한번 파괴가 되면 복구가 안 됩니다. 네. 하지만 비행기나 이런 좀 고부가 가치 좀 산업에 사용을 많이 되고 있고요. 네네. 탄소 섬유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관련주들이 좀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가장 탄소 섬유 관련주로 분류된 종목이 딱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게 있죠? 예, 일지테크라고요. 일지테크. 예, 굉장히 작은 회사인데 네. 어떻게 이게 또 찾아내셨네요. 네. 아, 이거는 제가 좀 아쉬운 게 네. 오늘도 상승 나오고 있죠. 그래요. 예, 이거밖에 없어요. 아. 제가 월요일 날 매수를 하다가 네. 놓치셨나요? 놓친 건 아니고 그냥 나중에 하자 그랬는데 화요일 날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 왔어요. 그리고 오늘 또 상승 나오고 있죠. 네. 만약에 탄소 섬유 관련해서 제재가 나오게 되면은 이 종목이 아마 대장으로 자리 잡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탄소 섬유 말고 대표적인 게 카본 쪽이 그래핀이 있어요. 그래핀 관련주. 예, 그래핀이랑 탄소 섬유는 조금 다르지만 네. 맥락은 같아요. 둘 어쨌든 다 신소재라는 그렇죠. 느낌이. 그래핀이나 탄소 섬유나 모두 그 카본, 이게 탄소를 이렇게 베이스로 한 섬유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구글 재즈라든지 솔루에타, 네. 그다음에 엑사 ENC, 대창 이렇게 카본 관련주도 큰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좀 길게 이어가는 흐름은 아닌 것 같지만 아무래도 탄소 섬유에 대해서 진짜 직접적인 언급이 있거나 추가 제재가 나타나게 되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일지테크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러한 그래핀 관련주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가장 매수하기 좋은 네. 테마인 공작기계 관련주. 공작기계 관련주 저희 한번 볼게요. 아까 선반 관련해서 좀 네. 말씀을 해주셨었죠. 네, 공작기계 관련주. 그래서 현대로템을 살짝 언급을 그렇죠. 해주셨는데. 공작기계 관련주에 좀 관심을 갖는 이유가 네. 탄소 섬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로 관련주가 없어요. 관련주가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관련주가 많다는 얘기랑도 일맥상통해요. 그러니까 엮으려면 다 엮을 수 있는데 네. 상징적으로 관련주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공작기계 같은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관련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테마가 좀 형성이 돼야지 상승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오늘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 어제부터 네. 서암기계공업, 네. 한때 대북주로 관련돼서 상승이 많이 나오다가 네. 조정받고 있지만 최근 공작기계주로 대장 모습을 자리 잡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스맥이라든가 그다음에 HK, 네. 그다음에 화천기계. 화천기계. 화천기계 같은 경우에는 그 조국
민정수석 맞아요. 관련주도 분류되어 있는데 정치 테마주로도 좀 엮였죠. 예, 정치 테마로 분류되고 있는데 네. 공작기계 쪽으로도 분류가 같이 되고 있어요. 네네. 근데 테마가 겹치는 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공작기계가 조정을 받게 되면은 화천기계도 강제 조정을 받게 됩니다. 네, 화천기계 같은 경우에는 공작기계로 최근 상승하고 있고요. 네. 뭐 맥스로텍, 뭐 약간 로봇 자동화 관련주거든요. 네. YG1, 유지인트 상승 잘 나오고 있죠. 네. 그다음에 뭐 TPC, 음. 예. 그다음에 뭐 아진산업이라든지 네. 뭐 우림기계, 우림기계 상승 잘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신진 SM, 뭐 YIK. 네. 아직까지는 종목별로 조금씩 움직임이 틀리긴 해요. 그렇죠. 근데 공작기계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추가 제재가 나오게 되면은 네. 전체적인 상승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자, 다양한 섹터에 대해서 좀 언급을 전문가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나씩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리자면 반도체 소재 관련주, 애국 테마 관련주, 그다음에 탄소 섬유 관련주, 공작 기계 관련주까지 저희가 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이 섹터들 중에서 이 종목, 이게 포함된 종목은 좀 꼭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반도체 소재 관련주는 네. 이미 큰 상승을 나왔기 때문에 그쵸. 지금 들어가기 좀 부담이 돼요. 약간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 다시 잡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좀 매수는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약간 애국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좀 유난히 큽니다. 좀 그럴 예. 수 있죠. 그 모나미 같은 경우만 해도 네. 어제 오늘 거의 등락폭이 10% 이상이에요. 위아래로 엄청나게 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들어가면 물리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투자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추가 제재 대상인 탄소섬유나 공작기계에서 찾아보는 게 좋아 보여요. 네. 그래서 일단 공작기계 쪽 좀 추천을 해드릴까 해요. 네. 그래서 공작기계 쪽 관련해서 일단 추천을 드릴까 하는데 네. 우선은 반도체 소재 관련주 중에서는 일단 시노펙스 하나를 추천드릴게요. 시노펙스. 예, 시노펙스. 네. 시노펙스는 반도체 소재, 그다음에 OLED 소재, 네. 연성기판을 만드는 반도체 관련주고요. 주요 공장이 베트남에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관련 소재 같은 경우에 큰 이슈를 안 받는 것 같고 해당 소재도 좀 자유로운 편이에요. 그리고 최근 거래량이 터지고 있고요. 네. 저점에서 시장 하락에 잘 버티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한일 갈등 수혜주라기보다는 지금 지금 종목의 상황이 괜찮기 때문에 네. 지금 추천하기 좀 괜찮아 보입니다. 네. 때문에 현재가 추천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 한 10% 이상 상승 나오면 매도 측면으로 네.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공작기계 관련주로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면은 또 뭐가 있죠? HK. HK. 예. HK 같은 경우에도 네. 시가총액이 300억밖에 안 돼요. 작네요. 근데 보시면은 네. 이 종목도 재료가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음. 이때 상한가 나왔었죠. 네. 이때 큰 상승이 나왔었죠. 예, 두 번이나 거래가랑 터지는 큰 흐름이 나왔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공작 기계로 엮이긴 했는데 화성 테마파크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예, 거기 관련주예요. 오. 화성 테마파크를 정부에서 이제 추경 통과되면 진행할 예정이에요. 네네. 근데 아마 그거에 부동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인데요. 공작 기계로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추경이 통과되게 되면은 화성 수혜를 테마파크가 좀 아마 연말에는 착공이 된다고 해요. 네네. 그 수혜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미 매수는 들어와 있고 네. 이제 올릴 시점이 얼마 안 남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HK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 다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1,700원 구간 굉장히 매수 매력적이고요. 네. 이 종목은 좀 길게 가져가면서 목표가 한 2,000원까지는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다음에 HK가 제가 오늘 탑픽으로 보여드리고요. 네. 일단 잘 가져가실 바라고요. 네. 그다음 추천주로 삼익 THK. 삼익 THK. 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감속기라든가 주로 기계 쪽에 납품하는 회사인데요. 네네. 좀 괜찮은 회사예요. 오. 네, 실적도 괜찮고 네. 성장성도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관이나 외인도 매수를 계속 하고 있고요. 네. 대주주 지분율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가가 안정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어요. 네. 월요일 날 좀 크게 하락을 하고 하긴 했지만 지금 약간 장기적으로 우상향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바닥 찍은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현구간 매수하게 되면은 적어도 13,000원대까지는 다시 복귀를 하지 않을까. 예, 그런 흐름으로 보고 있고요. 네네. 아무래도 공작기계에 들어가는 감속기라든가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공작기계 관련주로 분류할 수 있고요. 네. 지금 흐름 굉장히 매우 좋다는 점, 시가총액도 2,500억 정도로 투자하기 좀 적합합니다. 네. 그리고 약간 굉장히 주식수가 적은 네. 종목이에요. 그걸 네네. 갑자기 품절주예요, 품절주. 네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손을 이렇게 하셔서 말씀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제가 보고 있었어요. 예. 네, 품절주기 때문에 조금만 호재가 나와도 좀 탄력 있게 확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품절주 이렇게 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화천기계 같은 경우에는 추천을 드릴까 했는데 재료가 이렇게 엮였기 때문에 일단 패스를 할 거고요. 네네. 유진트 제가 추천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종목도 자동화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제가 추천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올라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추천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그 다음에 뭐 계양전기를 들 수 있어요. 계양전기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전동공구 1위 업체인데 전동공구 같은 경우는 일본 업체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전동공구는 독일이 더 유명해요. 뭐 보쉬라든가 뭐 그런 유명한 회사들 있잖아요. 네. 때문에 큰 수혜는 못 보고 있긴 한데 계양전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작기에 관련 이슈가 더 나오게 되면은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3,450원 부근에서는 매수 가능하다고 보여지니까요. 네. 좀 매수를 하시고 손절가는 좀 짧게 잡아야 됩니다. 네. 예. 손절가는 뭐 한 3,400원 정도 이탈하면은 바로 손절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네. 만약 3,400원 위로 유지가 된다면은 보유하는 측면으로 대응할 만합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일단은 소재 관련주로 일단 좀 더 추천을 드리자면은 네. 일진다이아. 일진다이아. 네, 일진다이아. 네. 일진다이아도 약간 탄소 소재에 엮여 있어요. 근데 그쵸. 아직까지 시장에 큰 주목을 받지 않고 있는데 네. 지금 흐름 괜찮아요. 일진다이아 같은 것도 현구간 매수 가능하고요. 이 종목은 손절가 좀 짧게 잡아야 됩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수하시고 한 31,500원 정도 무너지면은 일단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하지만 31,500원 정도 유지해 준다면은 좀 길게 너무 길게는 아니더라도 길게 가져갈 만합니다. 네. 일진다이아는 수소차 관련주기도 한데 그렇죠. 탄소섬유 관련주로도 분류되고 있으니까요. 네네. 아무래도 좀 더 지켜볼 만하고요. 그다음에 상보. 상보. 예, 상보도 그래핀 관련주예요. 네. 이 종목은 좀 약간 과대낙폭적인 측면에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네. 예, 거의 2배 오른 종목이 지금 오히려 더 하락을 했고 거의 70%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점의 매수 매력이 주어지는 거고요. 그렇죠. 예, 지금 뭐 1,500원 이하로 충분히 매수 가능하고요. 이런 종목은 길게 보면 안 되고요. 장중에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확보돼가지고 한 10% 정도 상승이 나오면은 바로 매도하는 전략. 짧게 스윙성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주전자재료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농담으로 큰 주전자라고 하거든요. 네. 대주전자에서 네. 큰 주전자라고 농담으로. 네. 대주전자 재료 주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주전자 재료 만드는 회사냐 이런 농담을 하는데 네. 아재 개그죠. 그래서 최근 시장 하락 흐름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보합 유지해주고 있고요. 네. 오늘도 미약하게나마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기관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네. 지금 기관이 다 매도하는 측면에서 기관이 매수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현구간 유지해주고 있는 만큼 18,000원 이하로 굉장히 매수 매력적으로 보여지고요. 네.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재료가 굉장히 많아요. 네. 2차전지 응급제라든가 아니면 그래핀 소재, 탄소섬유랑도 연관 지을 수 있고요. 네. 아무래도 수익성도 개선되고 있고 기관 수급도 들어오는 만큼 다시 한번 전고점 부근 2만 원대까지는 다시 가줄 것 같습니다. 때문에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수급도 좋고 실적도 좋고 미래성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HK와 대주전자 재료를 탑픽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저희가 수혜주들 중에 탄소섬유와 공작기계 관련 수혜주를 좀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서 다양하게 좀 종목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중에서 탑픽 종목 2개를 좀 꼽자고 하면 HK와 대주전자 재료 이렇게 2개 종목을 좀 꼽아 주셨습니다. 말씀 좀 잘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한일 분쟁, 한일 전쟁 좀 언제까지 이어질까, 그 끝이 어딜까 굉장히 좀 불안해하시고 궁금해.